이재명을 위해 인천계양 당대표 출마시킨 꼼수에 이어 절차 과정 개무시한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한 검수완박 통과도 모자라 이제는 이재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까지 국회 거대 의석을 빌미로 무당 칼춤을 추고 있는 민주당, 진심 국민이 두렵지 않은 모양인데요. 앞서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허위사실의 공표 대상을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중 행위를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법부 측의 소급 적용 조항도 넣었는데요. 이 같은 조항은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이 기소 근거를 없애는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인데요.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대상을 줄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재명 구악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키즈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이 처벌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요즘 제정신이 아닌 민주당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영어 연설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핵심 측근인 문진석 의원이 사대주의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지지자들이 모인 SNS 대화방에서 나온 발언이라고는 하지만 돌이켜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98년 미 의회 연설을 영어로 했죠. 이런 비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한데요. 그래서 문진석 민주당 의원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문진석 야 이 양반아, 북괴 도발과 중국 역사 왜곡에 대가리 쳐박고 찍소리도 못하는 게 바로 사대주의인 겁니다. 중국이 연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깎아내리고 있는데요. 중국 CCTV는 지난 30일 저녁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글을 인용해 정상회담 결과가 한국 내에서 우려와 비판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윤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 국민을 졸로 보고 있고 연이은 외교 실패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며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도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중앙TV가 지난달 30일 저녁 메인 뉴스에서 박지원의 글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결과가 한국 내에서 우려와 비판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는데요. 중국에 이처럼 비난 소재를 제공한 박지원, 이 시대의 진정한 매국노는 누구일까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박지원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니 한심하고 창피하다. 문재인은 5년 동안 중국과 북한에서 무엇을 했냐? 중국 가서 혼밥이나 하고 중국 공안한테 우리 수행기자가 폭행당해도 사과 한마디 받아내지 못하고 김여정한테 삶은 소대가리라고 막말을 쳐들어도 제대로 대꾸 한마디 못하고 박지원 그때는 입 닫고 있었지? 라고 지적하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빈강정 외교가 아니었다는 게 중국의 열폭으로 판명되는 거다라고 비꼬았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연일 KBS, MBC 라디오 패널의 편파성 문제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방미 성과에 대한 가짜뉴스 마타도어 폄훼 가짜 발언을 전수조사해 고발 조치하겠다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방미 성과에 대한 가짜뉴스와 마타도어 성과 폄훼 보도 사례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국민의힘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고소를 남발하는 것은 언론재갈 물리기 아니냐는 지적에는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경중을 가려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2일 오전 국회 본관 245호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KBS 라디오 패널 편파성을 지적했다며 대한민국 여론 왜곡 진원지가 공영방송이라는 현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저널리즘의 제1원칙은 사실과 논평의 구분인데 공영방송이 이 원칙을 어기고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가짜뉴스와 마타도어로 뒤범벅으로 만들어버렸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의 치어리더를 자처하는 공영방송 때문에 국민의 참된 알 권리가 크게 침해받고 있다며 공영방송 개혁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공정한 방송은
헌심짝 취급하는 좌파 패널들에게 점령당한 KBS, MBC, YTN 라디오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며 방송이 소나기라면 라디오는 가랑비에 비유하는데 방송은 한 번 지나가면 끝이지만 라디오는 하루 종일 튼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공영방송 라디오들은 좌파 태풍 이상의 가랑비 수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문재인 마누라 김정숙을 황후마마처럼 여기던 좌파 지지층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마타도가 도를 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서명 방식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좌파 성향의 네티즌은 김건희 여사가 백악관 관저에서 작성한 방명록에 윤 대통령 아래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라고 적은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자 우파 성향의 네티즌은 과거 문재인 마누라 김정숙 등의 사례를 꺼내들며 반격했는데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현지 시간 지난 25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관저에서 열린 친교 행사에 참석해 블루룸에서 방명록을 작성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우리의 글로벌 동맹을 위하여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날짜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을 적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서명 아래에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라고 썼습니다. 이를 두고 좌파 성향의 네티즌은 배우자가 왜 방명록에? 이런 경우가 있었나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인가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전속 사진작가였던 장영철 행정사도 그거 하나만 보면 이 사람의 성격이 다 드러난다. 본인이 돋보이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는데요. 그러자 우파 성향의 네티즌들이 문재인의 마누라 김정숙의 서명 사례를 재소환했습니다. 과거 김정숙도 2017년 7월 문재인과 독일 베를린 대통령궁 방명록에 방문해 유사한 방식으로 서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아니지만 지난해 1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는 봉하마을에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에 방명록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이 배우자라고 써넣었습니다. 좌파 지지층 수준이 이 모양이니 민주당 꼬락서니도 저 모양인 거겠지요? 청파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